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3월 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대형, 고가 아파트, 대형 아파트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률 나타내고 있고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이 프리미엄이 엄청 많이 붙어가지고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곳인데요. 물량도 많은 그곳, 매매 가격 9.15억, 광안자이 8.5억, 삼익빛이 24평형은 7.6억, 레미안 장전 5.5억, 포레나 동네 5.4억. 제가 몇 월 며칠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데요, 1년 전의 시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가격들 지금 상상도 못할 그런 가격이었겠죠. 대출금리 요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란색 선에 주목해 보시면 지금 주택 구입했던 사람들은 좀 낮은 금리를 비교적 적용받는 편이죠,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금리 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경제가 아주 안 좋았던 무렵, 물론 지방은 조금 나았지만 수도권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에 대출금리 높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기존 대출자들 지금 소비 여력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 오늘 글을 하나 봤는데요. 집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투자해가지고 돈을 몇 억 벌었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아파트를 기분 좋게 처분하고 분양권을 몇 개 샀대요. 근데 지금은 연락이 두절되었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어제자 나온 뉴스죠. 반도체 대중 비용이 30% 정도 되고, 그 미국에서 뭐 초과 이익 발생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꼬여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뭐 치폰이 뭐니 이렇게 할 때, 이게 좀 중립적인 분위기로 갔어야 되는데 미국 쪽으로 많이 붙었는데 결과는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정부가 선긋기를 났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할 일이지 정부가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집도 결국 건설사 위기에 처하게 되면 지금 건설사를 구하기 위해서 금리 억누르고 있죠. 물가 대비 금리 수준 지금 좀 형편없잖아요. 건설사 라이언 일병 구하기, 건설사 일병 구하기를 위해서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는데 결국 PF나 이런 부분들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건설사가 할 일이지 뭐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우선은 지금은 조금 상황이 나아 보이는 상황. 자, 매도 물량, 분양권, 주말에는 분양권 매도 물량까지 알려드립니다. 자, 매도 물량 살펴보시면은 금매 소진됐다고 하는데 또 다른 금매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인지, 일단은 매도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 요거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죠. 자, 이제 간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월평균 거래량이 부산은 3,000건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임대 거래량이 3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평균 엄밀히 따지면 거래량은 한 2,700건 정도. 네, 그 정도에서 3배수 정도를 해보면 8,100건.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8,100건. 요 정도 되면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노란색 선 2021년 가을경부터 임대 물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 3배수가 안 되는 수준, 이 보시면은 파란색 선, 2020년 파란색 선 보시면은 월평균 이동이 대략 3,000건 정도 되는데 매물이 3,000개 수준밖에 없어요. 임차인들 발 동동 구르고 환장합니다. 집을 못 구합니다. 웃돈을 주고도 막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이때는 금리까지 막 낮아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굉장한 곤란함을 겪었다면, 지금 상황은 매물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월평균 이동 대비 4배수가 넘어가면은 임차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17,000건 정도 되는데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2,700건 곱하기 4를 내보면 대략 1,800건, 10,000건이 넘어가면 부산 전세시장은 상황이 썩 좋진 않다,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지금 17,000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구나라는 부분.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반등하니까 나도 같이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임대차 시장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게다가 없던 월세 물량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절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고요. 전체 임대 물량, 제가 빠뜨렸나 봅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대략 한 3만 건, 28,000건 정도 돼요. 전체 임대 물량은 28,000건. 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매도 물량, 분양권 매도 물량 나왔는데요. 지난주 대비 한 80건 정도 늘어나서 지금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줄어들다가 이게 왜 늘어나니? 매도 물량도 늘어나고 분양권 물량도 늘어나고 시장은 좋아진다는데 금매는 소진됐다는데 물량은 왜 자꾸 쌓여만 가는 걸까요?
여기에서 지금 새롭게 몇 개 동네가 추가된 곳이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면 되실 건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거까지 일부 내부에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가산해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1000건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건 부산 매수 심리는 얼마나 좋아졌느냐. 요때 1월 달 들어서 뭐 규제를 해제한다든지 했을 때 분위기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요런 내용들이에요. 매수 심리 살아난다. KB 부동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웬걸? 지금 아직 13.9밖에 안 돼요. 왜? 이 수치가 왜 낮냐면 매도 물량이 늘어났거든요. 매수세는 썩 그렇게 크게 붙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쯤 되면 분위기가 좋아질 거냐? 60 이상까지 뚫고 올라가면 그때는 확실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60 이상까지 40 이하로 뚫고 내려왔으면 그때부터는 40을 뚫고 내려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분위기는 확 식어버립니다. 2017년, 18년 이 무렵 뚫고 내려오면 분위기 안 좋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안 좋은 상태가 맞아요. 그러면 언제쯤 다시 분위기가 좋아질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규제 해제하고 특례 보금자리로 돈을 풀었지만 과거에 조정 대상 지역 한 개만 해제했을 때도 이만큼 뚫고 올라갔거든요. 지금 그런 힘이 느껴지시나요? 그런 힘이 느껴지려면 이런 긴 기간 조정을 거쳐야만 이 폭발적인 힘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기간 조정 너무 미미합니다. 지금 이것을 찐 반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19년 요맘때도 부산 지역에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매수 심리가 일부씩 살아나곤 했어요. 왜 그때 소문이 워낙 많이 돌았거든요. 조금 있으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대 이러면서 언론을 통해서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해제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런 뉴스가 신문지상에 퍼져나가고 나서 1년이 지난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었습니다. 지금 요거만 봐도 아직은 조금 이런 느낌이 있구나. 선진입이지. 부동산은 선진입이지. 라고 했던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재미 좀 봤다. 수익 좀 거뒀다. 거기서 수배의 레버리지를 튕겨서 이 분양권 투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10% 정도 계약금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이런 시점. 그 다음 초피는 얼마 붙지 않는 상태. 이런 물건 몇 개 들어갔다가 이거 10배 레버리지예요.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선물시장 밤에 사람들 해딱해딱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이게 연락 두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 미분양 물량 2646건. 대구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준. 대구는 거의 14,000건 정도 수준이니까요. 굉장히 적다. 다만 부산의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준공후 미분양은 대구를 능가하는 수준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대구가 또 준공후 미분양도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아무튼 미분양 수치 좋게도 볼 수 있고 안 좋게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이 수치 자체는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 시도별 자동 말소되는 물량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물건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동 말소되는 물량 굉장히 많은데요. 부산 기준으로 점점 많아지죠. 많아지다가 적어지는 추세에 접어들 텐데 2023년도 기준으로 자동 말소되는 물량이 83,000개. 근데 이 중에 임대사업자 물량 중에서 10% 정도만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물건들의 개수 8,337이라고 대충 추산해 놓은 겁니다. 아파트 거래량 119건. 제가 왜 2주간 거래를 왜 넣은지 모르겠습니다. 주간 거래? 죄송합니다. 요거 아니네요. 자, 119건 중에서 2건의 신고가 그리고 신규 거래 건수도 제법 있었습니다. 수영구 지난번에 행복주택 때문에 거래 많았다는 부분 거래량 1800건까지도 늘어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벌써 1531건입니다. 야 이거 2000건을 뚫을지도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듭니다. 2월달 3월달 중개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 부분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시뮬레이션 했을 때 맥시멈 2000까지 최저 1600이었는데요. 그 숫자를 벌써 넘어버렸습니다. 아직까지 거래 신고 일수가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2000건은 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주간 거래량도 약간 제가 새롭게 업데이트 했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맞습니다. 휴일이 하루 있어서 거래 신고가 조금 덜 된 경향도 있지만 어쨌든 거래는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는 추세. 지금 1531건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언제쯤이랑 비교해보면 되냐면 1월 방송하던 무렵과 견주어 봤을 때 곱하기 2 정도 되죠. 곱하기 2 정도 됩니다. 혹은 12월 방송했을 때 곱하기 2 정도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 최종적으로 나왔던 거래량들의 한 2배 정도 거래량이 나올 수 있을 거다. 맥시멈 정말 2000까지도
보는 게 맞겠네요. 기가 막힙니다. 예. 대우 트럼프월드 센텀 대단하다. 이 시장 분위기에서 신고가라고 해서 찾아보면 늘 이런 식이었죠. 한 10억 정도, 한 5, 6년 전에 10억 정도 했던 아파트가 100% 정도 올랐는 경우, 좀 잘 나가는 아파트들은 요렇고, 아니면 80%, 아니면 60%, 요런 신고가. 그 다른 애들 막 2배, 3배 올랐던 거에 비해서 한 5억짜리 하던 것이 갑자기 막 조정 대상 지역하고 뭐 하고 난리 나가지고 한 15억 정도까지 갔다가 한 30% 정도 빠져서 10억 갖는 거나 지금 요 10억 하던 아파트가 20억 정도에 거래되는 거나 따지고 보니까 똑같죠. 그래서 단순히 하락률로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렇게 여러 가지를 몇 개 견주어 보다 보면은 또 좀 다 비슷하게 가는구나. 거래 공백이나 이런 것들 2020년 8월에 거래되고 23년 2월에 거래됐어요. 2년 이상 시간이 걸렸네요. 대우 트럼프월드 가격 요거 대략 한 20%, 25% 정도, 요거는 한 30%, 한 25% 정도. 더샵 센텀스타 대형 평형들 아니면 고가 아파트들 25에서 30%. 연산자이는 10% 정도 고점 대비 빠졌다. 그럼 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빠졌지? 라고 생각해보면 방금 이렇게 견주어 봤던 방식으로 여러 아파트들을 견주어 보면은 비슷합니다. 뭐 직거래나 이렇게 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더라라는 부분. 대우 마리나 14억까지 갔던 것이 한 30% 정도 빠졌네요. 10억. 대단합니다. 이거 부산하고 하여튼 대구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군이 묶여 있는 곳이 가격이 최근에 9억, 완전 신축 아파트, 이렇게 9억에 거래되는 이런 모습들 봤었거든요. 그 아파트도 잘 나갈 때는 14억 정도 했었어요. 그 가격이 9억 정도까지 빠지는 모습. 부산도 그런 모습들 제법 보이는 곳이 있어요. 얘 대우 메리나 근래 들어서 약간 반등해서 조금 상황이 나아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12억까지 갔던 것이 9억. 그만큼 평가받을 만한가요? 자, 거제 이자홈타운 48평형 25% 정도 빠졌고요. 광안자이 14억 4천까지 가던 것이 8억 5,500. 요게 대구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네, 40% 정도 빠졌나요? 네, 40%. 아주 비싼 아파트들, 지나치게 많이 올랐던 아파트들. 그 다음에 더힐 시그니처 135제곱미터 전용 기준. 네. 한 10% 정도 빠졌고요. 동부 올림픽타운 25% 정도, 더힐 시그니처 대형 평형. 이 대형 평형들은 이 하락률 퍼센트를 조금 다르게 볼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 가격, 네, 같은 타입의 층수 한 층 차이 나는데 가격이 7천만 원 차이 난다. 36피치 24평형 7억이라고 읽고 9평으로 전환한다면 플러스 10억. 둔촌주공 보셨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건설사의 욕심은 끝이 없다. 다른 사업장에서 분명히 손실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최대한 땡겨내자라는 게 이 건설사의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40% 이상 빠져있는 모습 보여주고요.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아파트 105제곱미터 40평대 7억 5천. 명륜자이 40평대 7억 5천. 아마 몇 군데 아파트 돌려보시면은 같은 평형, 입지, 가격이 정말 비슷해집니다. 특별히 잘 나갔던 아파트들도 같이 조정을 받더라는 부분. 명륜자이 20% 정도 빠졌고요. 광안자이 30% 정도, 요거 29평형인가요? 28평형?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고점 대비 30% 정도 빠져서 6억 7천.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 30% 정도 빠지는 모습. 센텀 이편한 세상 25% 정도 빠져서 6억 5천. 이편의 세상 명지 30% 정도 빠져서 6억 2천, 38평형이었고요. 거제 센트럴자이 35% 정도 빠져서 6억 1,500. 범양 네오스 센트럴베이 20% 정도 빠졌고, 현재 롯데캐슬 대시양 30%. 여기 더 많이 빠졌었는데 일부 반등하는 느낌 듭니다. 일부 반등 한 2년 동안, 한 1년 동안 빠져서 지금 한 8% 정도 혹은 10% 정도 거래 가격 반등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이때 최저 바닥에 사서 여기까지 수익률 거두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이때 거래량 많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이 고점에 잡아서 요 정도 25에서 많으면 35% 정도까지 지금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최저 바닥에 사서 요 10% 정도 수익률을 거뒀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은행에 돈을 그대로 묵혀놨어요. 1년 동안. 대략 한 5% 정도 금리를 적용받아서 했어요.
이 아파트 지금 10% 반등했다고 이거 팔 사람이 있습니까? 팔면 세금으로 반 이상 다 털어내고 나면 사실상 은행에 최저 바닥에 잡았더라도 은행에 넣어놓고 있었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 무섭지 않다. 지금 그 반등이니 뭐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매물이 늘어나는 상황, 시장 상황 전체가적으로 다 좋아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도 뭐 선진입도 괜찮습니다. 선진입 말씀드리지만 작년 22년 3월 달에 재건축 선진입 참 많았어요. 3월 달에 생각보다 부산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때 선진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대선 이후에 기대감을 안고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뚝 둔촌주공 이후로는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관련된 것 3.6피치 이후로는 이 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재건축 물건 샀던 사람들 지금 재미 별로 못 보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선진입을 한다? 그것은 혹시 작년 3월 그때 투자한 것처럼 지금 특례보금자리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했다가 혹여나 지금 여러가지 경제 상황들로 인해서 다시금 한번 조정을 받게 된다면 사실상 이 꼭지에 사서 지금까지 하락했는 것이나 지금 사서 하락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연세노트켓을 많이 빠진 것만 대략 한 40% 정도 빠진 모습만 보여드리고요. 워낙 5억, 6억 하는 거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럼 이 좋은 시장 분위기에서 막 7억 했던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졌는데 파는 사람은 왜 팔까요? 그래서 뭐 좋게 보는 사람, 안 좋게 보는 사람 지금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기 포지션을 맞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미안 장전 6억 아래 거래가 띄엄띄엄 나오는데요. 한번 레미안 장전 제가 따로 가격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붙여넣기를 안 했나 봅니다. 나머지 가격들 포란의 동네도 큰 폭으로 빠져서 제가 오늘 제목 라인에 같이 동참을 시켜봤습니다. 큰 폭으로 빠진 아파트들 층수도 괜찮아요. 불과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가격 많이 빠진 아파트들 항상 제 영상 댓글에 그거는 저층이라서 그래. 그거는 직거래라서 그래. 온갖 그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 30% 빠지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로얄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반등했나 아닌가 좀 아리까리한 이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자, 올라갈 때는 10억 5천이면 이 특화된 이 복층이나 이런 것들이면 올라갈 때는 이것이 가격이 기준이 되지만 가격이 내려갈 때는 그건 같이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락률 제가 만약에 이걸 하락률이 50%나 가격이 빠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리 나죠. 근데 오르는 시점에는 저거 올랐으면 100% 올랐어요. 역시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 저마다 입장에서 다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전 나름대로 좀 중립을 지키려고는 하는데 일단 큰 흐름 자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생각이 갑자기 지금 살짝 분위기 좋아졌다고 반등하면 제가 그렇게 방향을 몰아가면 오히려 더 혼란만 추가하겠죠. 작년 3월 이후에 부산 분위기 일부 거래량 늘어나고 살아났을 때 다시 상승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렇게 속단을 해버리면 누군가가 제 방송을 듣는 분들도 같이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큰 흐름 위주로 방향을 살펴보시고 천천히 결정을 하셔도 별로 늦진 않겠다. 누군가는 조급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맨날 공인중개사 맨날 가게세 내고 나면은 돈 가져가는 것도 얼마 없겠고 거래량 보니까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겠는데 희한하게 내가 집을 보러 가면은 자꾸 공인중개사한테 전화가 가지고 금형을 지금 살려고 한다. 누가 살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조급증을 불러일으키죠. 이 조급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조금이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면은 이런 숫자들 있죠. 굉장히 많이 빠지는 이런 숫자들 보시면은 조급증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냥 부산에 요 가격대가 물건들 많이 빠진다, 가격을 급하게 정리한다 이 말인즉슨 여기 때가 부의 사다리라고 불리는 그 계층이죠. 부의 사다리를 통해서 갈아타려고 했던 사람들 생각보다 가격 낮은 물건들 더 급매로 많이 던집니다. 왜 이제 입주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리면은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갑자기 거래 절벽이 또 한번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대책 없거든요. 플랜 A, 플랜 B 여러 가지를 세워야 되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해버렸다가는 또다시 한번 발이 묶이는 상황이 온다면 안 오고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강 대성 별일 고점 대비 얼마 빠지는 않았지만 2020년 입주 아파트가 4억 3천이란 말이죠. 일광 웬만한 아파트들 10억 간다 뭐 이런 이야기. 고점 대비 30%, 20%, 그리고 여기 뭐 신규 거래들 좀 많이 끼어 있습니다. 명지도 웨스턴 가격 대비 고점 대비 40%. 사실상 용례가 24평형 20% 정도. 지금 돈보 사이트가 2월달 거래까지만 나와 있어서 돈보 사이트는 2월달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이 돈이 보이는 뭐 이래서 돈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투미라는 사이트에서 요 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두 개를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건 동네별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끝자리가 좀 올라간다. 요 현상을 보고 지금 제가 지금 동그라미 크게 그리고 있는데요. 요 현상 혹은 요 현상 끝자리가 살짝 반등하잖아요. 그 미미한 반등에 지금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 분위기. 근데 이 최저 바닥에 잡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아파트 투미. 야, 이름 정말 이 장명이 기똥차입니다. 나를 위한 아파트. 이것도 한 5억 이상만 가지고 와봤는데요. 거의 포레나 동네 같은 경우에는 8억 8천까지 갔던 것이 5억 4천. 중개 거래인데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한 35%, 40%, 35%. 동네 센트럴 파크 하이츠 2차 25% 정도 빠졌고요. 브라운스톤 하이폴의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부산 더샵 센텀볼의 30% 정도, 센텀비스타 동원 2차 25% 정도, 일부 반등 느낌 나긴 나죠. 가격 보면 30% 이상 빠졌던 것이 25% 이런 식으로 찍히니까요. 더샵 파크시티 30%, 한 35%까지 하락했던 것이 30%로 줄어들었다. 근데 이게 시장 진정한 반등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자, 건당 거래 대금 비싼 아파트들 여전히 많이 전년 대비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5억, 6억. 시장 분위기 정말 안 좋았을 때는 몇 페이지 안 보여드리면 갑자기 3억짜리 아파트가 등장하곤 했는데요. 자, 3천건을 빙하기로 보는데, 탈피로 보는데, 거의 2천건에 육박하는 2월의 거래량이 될 것 같고요. 대구는 2천건 빙하기 해제로 보거든요. 대구는 근데 거래량이 1800건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에 비해서는 부산의 거래량 반등은 조금 약한 느낌은 있어요. 조금 약한 느낌. 2017년의 모습을 떠올리려나? 네, 3억 미만 비중 요거 다시 대구 분위기를 따라간다면 올라갈 거예요. 입주 앞둔 사람들 두 개를 가지고 있어 보니까 이건 너무 후달리는데 이런 느낌 드는 사람들 낮은 가격의 아파트 생각보다 30% 이상의 가격으로도 하락률로 던지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300건 돌파 여부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잖아요. 거래량 일단 거래량, 그 다음에 비중, 거래 비중,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가격 고점을 새로 쓰면서 가는지, 거래량은 일단 충족, 비중도 충족. 근데 이게 계속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돈 많은 사람이 좀 달라드는데 이 6억 이상도 이게 특례로 가능한 상황이라서 하여튼 이 특례가 지금 가장 주목해서 볼만한 포인트. 이게 얼마나 소진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옵니다. 국회의원 빨리 발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이 23이라는 숫자는 별로 필요 없겠고 17% 거의 이 정도면 5명 중에 1명은 6억 이상 아파트를 지금 거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저거 한창 잘 나갈 때 인천은 되게 20% 이상 30% 가까이 근접하기도 하던데요. 부산 구별로 살펴보시면은 지금 부산 진구, 사하구 이런 것보다 남구 구별로 지금 거래량이 다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이런 동네는 거래량도 그렇게 큰 폭으로 늘지는 못하더라고요. 분양권 9건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 잠깐 수치가 갈색선 21년선 22년 거 지금 살짝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거래량 지금 굉장히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다. 양정자 요거 입주권이겠죠. 가격 괜찮나요? 분양가 대비 괜찮나요? 네, 레이 카운티 이거 뭔가요? 12억 5천까지 갔던 것이 6억 수준으로 좀 찾아보면 직거래겠죠. 나머지 5억 이상 가격도 부산에도 보면은 이 한두 채 투자해가지고 재미를 봐서 다시 분양권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분양권 프리미엄 한 2장씩 주고 샀는데 다른 아파트 보니까 아까 동네 레미안 아이파같이 프리미엄 5억 6억 붙는 데 있던데 가자 라고 이렇게 샀던 사람들 지금 프리미엄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누군가는 또 연락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야,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도 좋지 않구나. 일단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했다면은 저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공격적인 투자의 결과 이익도 당신의 것, 손실도 당신의 것, 그렇게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거래량 155건, 2월의 전세거래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는 것. 그래서 이 월별 거래량을 요 평균을 내보면은 근래에는 한 2,700건 정도 된다. 그래서 요 곱하기 3을 했을 때 대략 한 8,100건 정도의 매물이 있으면은 괜찮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매물이 몇 개라고요? 아까 17,000개 정도 있었죠. 시장에 전세 물량 너무 많다. 그래서 가져와라고 하고 가고 싶겠지만 발목을 잡는 애들이 많다. 제가 방송을 하는 내용 자체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분양권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든지 매물이 증가한다든지 전세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든지 월세 물량이 많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자영업자가 힘들어진다든지. 그래서 좋은 점을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2배 정도 늘어났다. 가격이 10% 정도 반등하고 있다. 거래량은 뭐 한창 적을 때 대비해서 거의 뭐 100% 반등이니까 이 두 가지 좋은 점. 그리고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나요? 제가 안 좋은 점은 진짜 경제 상황이나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또 있다. 지금 경제 상황 바닥 찍었다. 금리 천정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를 견주어 보고, 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더 큰 것 같아. 그러면 좀 보류하시고, 무조건 선진입이야. 지금 일단 시그널이 떴어. 그러면은 진입을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최대한 많이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연일드립니다. 오늘 방송 왜 이렇게 길어졌죠? 네. 이제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같이 또 올라가줘야 되는데, 6억 이상 매매 비중이랑 4억 이상, 이 6억, 4억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6, 7은 42, 요 정도 아파트 전세가율 거의 한 70% 정도 나오거든요. 요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놀고 있는데, 웬걸 6억 이상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전세가는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죠. 같이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더라.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